경찰은 11일 현지 시간 엘라베마 주에서 혼자 고속도로편을 걷고 있는 아기를 신고하기 위해 911에 신고한 뒤 49시간 동안 실종된 녀석 칼레티아 니콜 러셀의 사건에 대해 새로운 세부사항을 공유했다. 이테르지스 후보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당국은 버밍엄 바로 남쪽에 있는 지역사회에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데르지스는 기자들에게 아무도 실종된 아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수사관들은 아이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장은 경찰이 러셀의 초기 진술 대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지만 러셀을 다시 인터뷰하고 싶어 했다. 러셀의 어머니는 그녀의 딸이 이틀 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납치되었다고 말했다. 칼리는 형사들에게 그녀의 진술을 했고 그들이 그녀의 납치범을 쫓고 있기를 바랍니다. 타이타 로빈스 러셀은 CNN 계열사 WBRC에 보낸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데르지스는 수사관들이 칼리 러셀이 실종되기 전에 직장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음식을 얻기 위해 식당에 들렀으며 타깃에서 과자를 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실종되기 전에 그녀의 휴대전화에 대한 웹 검색에 대해 말했다. CNN은 그녀의 부모님에게 논평을 요청했다. 후버 경찰서에 따르면 러셀은 17일 현지 시간 버밍엄에서 북쪽으로 10마일 떨어진 후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911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있는지 확인한 뒤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가 조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은 러셀이 토요일에 집에 돌아온 직후부터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데르지스는 수사관들에게 목요일 아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고 한 남자가 나무에서 나와 아기를 확인하고 있다고 중얼거렸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을 집어들었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했다. 서장에 따르면 러셀은 경찰에게 남자가 그녀에게 울타리를 넘도록 시켰고 그녀는 강제로 차에 태워졌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18년차의 트레일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수컷이 암컷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암컷을 본 적이 없고 목소리만 들었다고 한다. 그녀는 또한 형사들에게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르지스가 말했다. 러셀은 형사들에게 납치범이 머리가 주황색이고 대머리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느 순간 18년 차를 탈출할 수 있었지만 다시 붙잡혀 차에 실렸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녀는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체포자들이 그녀의 손목에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묶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서 옷을 벗게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사진을 찍었다고 믿지만 그들이 신체적 또는 성적 접촉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덧붙였다. 러셀은 다음날 경찰에게 일어났고 그 여성은 그녀에게 치즈 크래커를 먹이고 머리카락을 가지고 놀았다고 말했다. 서장은 러셀이 차에 다시 실려간 후 탈출할 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데르지스는 그녀가 집 근처에 나오기 전 숲을 뛰어다녔다고 말했다. 러셀은 오후 10시 45분쯤 집에 왔습니다. 후버 경찰에 따르면 토요일에 도보로 돌아옵니다. 당국은 그녀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풀려났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들이 그녀와 다시 통화하길 원합니다. 가족들은 우리에게 그 사건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그녀의 정신 상태에서 그녀가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화요일에 MBC의 투데이에 출연하여 그녀가 납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녀가 육체적으로 목숨을 위해 싸워야 하는 순간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목숨을 위해 싸워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노린 슬러셀이 말했습니다. 경찰은 목요일 칼리 러셀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후 그것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황색 경보를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그리고 잡히지 않고 등록부에서 돈을 받는 방법을 포함하는 웹 검색을 발견했습니다. 데지스는 버밍엄에서 내슈빌로 가는 버스 티켓과 납치에 관한 영화 테이큰에 대한 검색도 러셀의 전화기에서 역사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목요일 러셀의 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녀의 차량 근처의 풀밭에서 그녀의 가발과 휴대폰을 발견했고 그녀의 지갑은 그녀의 차 앞좌석에 있었지만 그녀는 아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식당에서 가져온 음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퇴근 후 타겟에서 산 과자를 찾지 못했고 퇴근 전에 그녀가 직장에서 숨긴 것으로 알려진 어두운 색상의 목욕 가운 화장지 및 사업장에 속한 다른 물품을 찾지 못했습니다. 데르지스가 말했습니다. 더지스는 경찰이 주간 고속도로를 걷는 유아의 증거를 찾지 못했고 수많은 차량이 그 지역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DRZIS는 러셀의 9일 전화가 고속도로에서 아이의 유일한 보고로 남아있으며 아무도 아이가 실종되었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말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 있는 앱은 그녀가 도로변에서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의 차가 주간 고속도로를 600야드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대답해야 할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지만 칼리만이 그 답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수요일의 기자회견에서 치프가 말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8시 20분쯤 러셀은 버밍엄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DRZIS에 따르면 사업장의 감시 카메라는 그녀가 떠나기 전에 물건을 숨기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459번 주간 고속도로를 타고 호버를 향해 남쪽으로 운전하기 전에 음식을 가지러 갔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러셀은 음식 주문을 받은 후 타겟에 들러 그라놀라 바와 치즈잇을 구입했다고 치프가 말했습니다. 오후 9시 34분쯤 호버의 파견센터는 러셀로부터 9일에 전화를 받았는데 러셀은 기저귀를 찬 유아가 주간 고속도로 옆을 걷고 있는 것을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셀은 9일을 교환원과 나중에 가족 모두에게 아이를 확인하기 위해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러셀의 어머니는 WBRC에 러셀이 누군가에게 괜찮은지 묻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서재와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무빈슬 러셀은 가청적인 반응은 없었고 처제는 러셀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데르지스는 앞서 WBRC에 러셀이 토요일 밤 가족의 현관에 나타났지만 경찰관들은 그녀가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걸어와서 문을 쾅쾅 두드렸고 그것이 그녀였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화요일 경찰은 러셀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혼자 보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감시 비디오를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소방서 무선 트래피를 통해 의료진이 무응답이지만 숨쉬는 사람에 대한 전화로 그녀의 집에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하며 9일 호출자가 비상통신기에 말한 정보를 전달하는 파견자가 사용한 용어라고 덧붙였습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러셀 씨가 의식이 있고 말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는 그 상태로 이송되었습니다. 라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치료를 받고 지역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러셀의 어머니는 MBC에 그녀가 딸과 재회했을 때 그들은 최선을 다해 포옹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러서서 의료 전문가들이 그녀와 함께 일하게 해야 했습니다.